패키징 관련 새로운 기술은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패키징 산업을 이끌어갈 10가지 혁신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인 소재인 생체 모방 소재 기술입니다. 거미줄의 강도를 모방한 고강도 필름과 갯껍데기에서 추출한 키토산 패키지는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 패키징 기술로 온도 모니터링 라벨이나 QR코드가 삽입된 패키징은 제품의 신선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패키징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소비자 경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조류 기반 필름이나 초콜릿 코팅과 같은 식용 포장재 기술은 패키징 자체를 먹을 수 있어서 폐기물을 줄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 무한 루프 패키징 기술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을 품질 저하 없이 무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술은 자원 순환을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다섯 번째, 자가 조립 패키징 기술은 배송 중 스스로 조립되거나 분해되는 패키징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조립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포장 및 리필 솔루션은 리필 파우치나 리필 스테이션을 통해 포장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무포장 매장은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노 코팅 기술은 초박형 코팅으로 방수, 방호, 항균 기능을 강화해 식품과 제품을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연입해서 영감을 얻은 발수 코팅은 종이 포장재의 내구성을 높입니다. 여덟 번째, 온디맨드 3D 프린팅 패키징은 3D 프린터를 통해 맞춤형 패키징을 현장에서 즉시 제작할 수 있어 물류 비용을 절감하며 시제품 제작에도 유용합니다. 아홉 번째, 바이오 기반 잉크 및 인쇄 기술은 식물성 오일과 해조류 추출물을 사용한 잉크를 사용해 환경유해 물질을 줄이며 재활용이 용이한 패키징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패키징인데요. AR 패키징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 3D 영상, 브랜드 스토리 등을 체험할 수 있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패키징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10가지 혁신 기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월 10일자 올 패키징 저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 플라스틱 제조기업 동국프라텍. 유럽연합이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를 채택하며 본격적으로 친환경 패키징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PPWR은 유럽 시장 진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PPWR 규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과 포장재의 적합성 선언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테스트 리포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적합성 선언서, EN 13428 관련 친환경 패키징 평가 등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적합성 선언서는 해당 포장재가 유럽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재활용 가능 여부, 유해 물질 비함유 여부, 생분해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 기술 시험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코라스 인증 과대 포장 검사기관으로 EN 13428의 포장재 원천 감량 평가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며 실제로 서류 미비로 유럽 수출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 PPWR 규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신 패키징 관련 국내 기업은 친환경 포장 기술 시험 연구원, 올 패키징과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대포장 전문검사기관 친환경 포장기술 시험연구원. 코카콜라는 지난해 영국에서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제로 제품의 무라벨 페트병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무라벨 병은 플라스틱 라벨을 제거하는 대신 병 전면에는 엠보싱 로고를, 후면에는 레이저로 각인된 영양 정보를 새겨 기존 라벨을 완전히 없앤 형태인데요. 이를 통해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 제거 단계를 생략해 재활용률은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무라벨 병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카콜라 측은 무라벨 페트병이 친환경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적인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비자들이 무라벨 디자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영국 소비자 반응에 대한 소식 역시 올 패키징 TV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성 그라비어 잉크 생산기업 대진화학. 토니모리의 관계사인 화장품 용기 제조사 태성산업이 CTK의 계열사인 CTK바이오와 생분해 화장품 패키지 제조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태성산업은 CTK바이오의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받아 자연 친화 용기 개발 기술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토니모리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비건 제품, 천연 성분, 친환경 용기 개발 등 클린뷰티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94년 설립된 태성산업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토니모리의 기초가 된 회사로 화장품 용기 제조와 품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TK바이오는 캐나다를 기반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PBAT, PHA 등 차세대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태성산업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태성산업의 화장품 용기 제조 역량과 CTK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혁신적인 친환경 패키지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토니모리의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고 관련 뷰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인쇄 및 가공 전문 기업 세흥 SP. 경상북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남상주 농협딸기인 금실과 스노우베리를 수출기업 경북통상 주식회사를 통해 두바이에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10월 농식품 한랄시장 개척단의 활동 결과로 딸기의 품질 보존을 위해 포장 상자의 종이 경도를 향상하고 높이를 상향해 제품 압상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해외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한 박스 내 2개 입, 1단 포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경북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시장 확대를 목표로 베리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우량묘 생산과 보급체계 구축, 시설 현대화, 수출 시장 확대 등을 목표로 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용기 제조기업 지원.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키토산과 갈릭산을 결합한 생분해성 식용 바이오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식용 바이오필름에는 제한된 화학물질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개발 물질과 물만으로 코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 성공해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혁신적인 바이오필름은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 포장재로 식품 폐기물 감소와 지속 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통해 식품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룡포장산업. 다음은 올 패키징과 함께하는 패키징 이벤트 안내 시간입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의 패키징은 제품 보호의 기능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패키징 주식회사는 2025년 첫 번째 세미나 커넥티드 패키징의 미래를 탐구하다를 2월 6일 올 패키징 교육장에서 개최합니다. 선착순 30명과 함께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패키징 산업에 가져올 혁신을 탐구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커넥티드 패키징이 열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패키징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의 물결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 30명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무료 세미나는 조기 마감이 예상되므로 서둘러 올 패키징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패키징에서는 2025년 포장기사 국가기술 자격 시험 및 패키징 실무자를 위한 포장기술 전문 교육을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올 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패키징은 소재, 기계, 기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특성을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종합적인 분야로 올 패키징은 패키징 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및 관련 종사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2025년 5월 시행 예정인 국가기술 자격, 포장기사 취득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함께 패키징 기술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장 기술 전문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올 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종이 테이프, 종이 빨대를 만드는 기업 KWC.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국내 최초로 하이볼과 와인을 결합한 신개념 주류 와인볼을 선보였습니다. 카브로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앙리마티스 명화를 제품명과 패키지에 담은 앙리마티스 와인볼 2종을 출시하고 와인 하이볼이라는 새로운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와인볼은 카티아 레드 와인 하이볼, 나디아 화이트 와인 하이볼 2종으로 패키지로부터 앙리마티스의 시그니처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인 하이볼에 포도 알갱이를 추가해 단순히 마시는 즐거움을 넘어 씹는 재미까지 더했는데요.
포도 알갱이를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프로오픈 탭을 적용한 것이 돋보입니다. 농심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농심라면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출시했던 농심라면은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는 제품으로 특히 1978년 기업 사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농심라면은 농심 R&D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인데요. 패키지는 지난 1975년 출시 당시 디자인을 계승했습니다. 과거 농심라면을 기억하는 세대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풍의 새로움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농심은 광고 카피 형님 먼저 아우 먼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디자인 패키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골판지, 판지용 고품질 디지털 인쇄기, 알레스 인터내셔널.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일회용 봉투 유상 제공, 환경보호, 상업적 이익입니다. 원래 일회용 봉투 제공 금지 정책은 쓰레기 억제와 친환경 소비 문화를 위한 것인데요. 최근 종이 쇼핑백이나 일회용 봉투를 과도한 가격으로 유상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익 추구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본래 목적은 불필요한 포장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포장재를 유료로 전환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은 환경 보호보다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합니다. 진정한 환경 보호 정책은 공정한 부담과 투명한 비용 책정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무상 제공이 원칙인 포장재는 남용을 막는 대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친환경 소비를 위한 문화 정착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환경 보호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상업적 이익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할 때입니다.